그러니까 기어이 내란 속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 청구인은 결국 내전적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내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몰고 가서 내전적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4월 1일 내일까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그리고 관련하여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 이른바 이제 쌍탄핵인데 민주당의 쌍탄핵 그리고 총탄핵 이것은 국헌 논란이므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목숨 걸고 막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탄핵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작 했어야 됐다. 예, 이미 했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뭐 신중하신 분들이 이제 그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한 달을 지금 이렇게 기일을 지나온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이걸 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기약 없이 늘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과 관련해서 두 법조인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장현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건 이걸 해서 걱정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국회가 가동할 수 있는 카드가 탄핵밖에 없어요. 그거 너무 수긍이 돼요. 왜냐하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라고 정치권에서 보수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잡아야 돼요. 단 1초라도 지체되면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수긍을 하고 다만 지금 이제 한덕수 그 탄핵했다가 이게 좀 스케줄이 헌재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최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아도 이 시점 선고 기일에 대해서는 요리조리 고민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저도 수긍이 되고 그렇다면 이게 또 변수로 작용해서 더 윤석열의 탄핵을 지체하게 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까 봐 지금 이를테면 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으로 이제 직무집행이 정지가 된 상황인데 기일이 아직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그리고 박성재는 이제 종결이 돼서 박성재가 더 먼저 나와서 지체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네. 여기에 또 최상목 한덕수가 더 걸쳐지면 헌재는 만약에 정말 이게 고민이 깊어지는 건 맞는 것 같고 이게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이걸 하나의 자기네들의 면죄부로도 삼을까 봐 이거의 심리와 이거를 왜냐하면 선입선출 그 원칙도 지금 잘 안 지키고 뭐 소송지휘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 어쨌든 소송지휘권의 미명하에 원하는 대로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좀 정무적 고려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라서 그럼 어떻게 책임을 물을까냐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 헌법재판소가 저는 사실 한덕수를 안 날린 부분 전 이게 굉장한 저는 이 모든 국면에서 마지막 바로잡을 수 있어 기회를 헌재 스스로 좀 날려버렸다. 그래서 전 헌재가 지금 불신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책임 물어야 되니까 저는 한덕수 대행을 갖다가 지금 탄핵을 넣는 거는 좀 전략 전술적으로는 조금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고 전 최상목을 탄핵을 저는 바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더 지체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오늘이라도 저는 최상목을 바로 탄핵을 넣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도 공통되고 최상목도 공통되게 잘못을 해놨거든요. 이걸 가지고 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 사태와 상관없이 저는 무조건 역사적으로 받아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최상목 탄핵은 저는 즉각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와 동시에 어떤 전략 전술을 우리가 쓰더라도 이 전략 전술을 상대가 역이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제가 뭐 총사퇴 의원 총사퇴 문제라든지 국무회의 기능 상실, 그러니까 국무위원 올탄핵 부분도 할 때는 시원한데 하고 나서 또 역이용당하는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은 이제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지체할 필요가 없다. 전 바로 탄핵을 넣어서 전 책임을 묻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좀 동호 반복이긴 합니다만은 국민들께 전 여론의 호소를 더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한계가 있고 그것만 갖고는 이 친위 쿠데타를 다 정리할 그 권한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알려서 국민들의 힘을 이건 뭐 함께 모아서 제도권과 바깥에 있는 제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친위 쿠데타 세력들의 뿌랭이를 뽑는 그쪽으로 가야 되고 대신에 한덕수는 노아 논의가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한덕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더 이상 기대할 건 없거든요. 임명하든 안 하든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버릴 건데 한덕수는 이 죗값까지 저는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봐요. 한덕수에 대해서는 정치적 탄핵을 안 묻는 대신에 그게 잘해서 안 묻는 게 아니라 네. 헌재가 한번 지금 직에 복귀시켜놨기 때문에 헌재가 또 한번 자기 모순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재판부가 뭐 중앙지법처럼 바뀌면 또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 있는데 이건 똑같은 8명한테 지금 또 물어보는 거라서 자기 모순적인 판단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대신에 한덕수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나 나중에 특검을 통한 한덕수 특검을 또 하나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책임을 저는 지구 끝까지 물어야 된다는 점은 반드시 저는 남겨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 변호사님 판단은 지금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지난주 월요일이거든요. 지난주 월요일에 기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탄핵을 한들 헌법재판소가 그걸 인용할 일이 만무하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그리고 거잖아요. 오히려 일 안 하는 핑계로 더 삼을 거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한덕수까지 날렸으니 네. 우리는 이것 탄핵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네. 더 늦어져. 네. 이런 식의 또 하나의 회피 수단이 될 회피 수- 수단을 주는 거고 더 심각한 거는 권성동이나 저 국민의힘에서 여론전이 지금 거의 사그러들고 여론 지표로도 지금 탄핵 찬성 쪽이 늘어나고 있는 네. 상황에서 또 한 번 지금 땔감을 줄 필요는 없다. 여론전으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게 저는 제 마지막 그 최후 수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탄핵을 할 게 아니라 전 최상목 최상목은 반드시 먼저 이건 시간을 탄핵을 해야 놓칠 게 된다. 아니라 사실 최상목에 대한 탄핵은 저도 계속 주장했고 예. 직에 있을 때 날리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했잖아요. 안 그럼 했죠. 사실은 한덕수 돌아왔을 때부터 최상목은 지난 화요일부터도 날릴 시간이 우리가 6일이 있었어요. 아니 최상목은 사실은 2월 27일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한 이후에 하시라도 해도 됐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한 달 그거였죠. 내내? 그때는 못했던 이유가 한덕수가 돌아오기 전이다 보니까 네. 최상목 날려봤자 또 2조로 가니까 2조가 또 하겠냐. 네. 이 회의감 때문에 그때 못했던 건데 네. 한덕수가 돌아왔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만은 돌아왔으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최상목은 바로 날릴 수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거는 지금 한 일주일 좀 지체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전 최상목은 탄핵을 좀 바로 해야 된다고 봐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하는 일도 없잖아요. 아니 다 떠나서 미국 채권을 사가지고 네, 그랬더라고요.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데 돈을 벌었잖아요. 네, 네? 환차익을 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거는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아니, 물론 법률적으로는 위법은 아니지만 이해 네. 충돌이 되는 거 아니냐로 네. 문제 삼을 여지는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네. 본인이 그것을 인식하지 했었어요. 청문회 때도 똑같은 이슈가 한 번 그래서 있었고 팔았잖아요. 그래, 팔았는데 다시 산 고위공직자, 시점이 예, 언젠지 작년에 어느 시점인가로 추정이 되는데 작년에 언제인지는 이제 뭐 본인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왜냐하면 현황만을 그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변명 내용은 국내 채권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른바 막 해지를 좀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는 합니다만 뭐 그거는 아주 뭐 깨끗한 변명이 되진 못하는 것 같고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지금 이런 국면에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막 오르고 이랬을 때 본인이 이익을 받는 그렇죠. 이런 예. 뭐 상품에 투자를 했다는 게 예. 대단히 부적절한데 이게 직에서 중대하게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이제 파면 사유로 지금 현재 이 지금까지의 결정문을 보면 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이런 거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국민들이 그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상을 접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때 환율 방어를 하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고위공직자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식이나 하는 사람이 뒤로는 이런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김용남 의원은 경제적 이민을 간 거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이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도 잘 안 돼. 이러면 진짜 답답할 것 같은데. 저는 여하튼 정말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저는 기각 결정에 정말 분노합니다. 제가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헌법 수호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면요. 한덕수는 당연히 파면당해야 되고 정계선 재판관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그쵸. 왜? 헌법을 안 어기는데 위헌임은 확인하는데 돌려보낸다? 그럼 한덕수가 임명 안 할 거 아니에요. 임명을 안 해가지고 헌재에 왔는데 임명 안 할 사람을 돌려보내면 임명 안 한다는 결론을 왜 예상을 못 합니까?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을 해야 된다. 중대하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덕수 날렸으면요. 최상목도 겁먹었을 거예요. 제재가 들어오니까. 네. 겁을 먹죠. 네. 근데 한덕수를 돌려보내 놓으니까 이거는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야 이거 헌법재판소도 똑같은 한패거리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의심을 하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뭐 육공하고 헌법을 탓하면서 지금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개헌을 할 때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헌법이라는 게 이 내란을 한번 우리가 겪고 나니까 네. 너무나도 지금 이 불충분한 조항과 불충분한 현실을 너무나도 지금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것까지 우리가 뭐 야당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것까지 어떻게 다 예상을 해서 법을 미리 다 만들어 놓겠습니까? 법을 안 지키자고 덤비는 사람을 가지고 입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상식과 지금 상식 그리고 반헌법과 헌법 수호 세력이 일대 결전을 벌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누구에게 책임을 미룰 게 없고 각자의 국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전 자기 역할 지금은 해야 될 시점이다.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데에는 정말 이거는 뭐 너나가 없고 우리가 함께 지금은 한 마음으로 좀 모아서 이 헌법재판소에 정말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결정에 대해서도 전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그 책임은 헌법재판소를 없애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 내란 먼저 종식시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개헌을 할 때는 전 이런 부분들 다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